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요즘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보수 개혁을 내건 다른 정당보다도 오히려 수치상 지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이른바 쇄신은 성공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직접 물어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정우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합니다. 네. 또 삼성도 그동안 기업 규모와 우리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국민적 기대에 걸맞게 행동해 왔는지 삼성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특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우려의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라든지 또는 변론권, 방어권의 보장, 엄정한 증거주의 이것이 준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시중에서는 강압수사 논란이라든지 재벌 총수에 대한 무리한 꿰맞추기 표적 수사가 아니냐. 또 확정된 범죄 사실도 아닌데 혐의의 무차별적 공개 논란 문제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또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오랜 정경유착의 근절이라든지 네. 재벌의 경영구조 개선 또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 국가와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갖겠다고 밝혀서 지금 3월 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시 들고 나오셨어요. 4월 퇴진 6월 대선론인데 이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는 것이냐. 이게 또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와전이 됐네요. 4월설, 6월설은 이미 탄핵 전에 네.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또 국회의장을 지내신 정계 원로들이 4월 퇴진 6월 대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저희 당론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에 있는 질서 퇴진론은 그런 의미되고 저는 기자들이 붙인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탄핵이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국론 분열이 소위 두동강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촛불 민심도 중요하고 저는 태극기 민심도 다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치가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탄핵 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 오히려 탄핵 전이라도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6월설을 지금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은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질 건지는 지금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네. 이런 여론 국론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먼저 퇴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흐름대로라면은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겁니까? 뭉친다기보다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좀 법적 어떤 기속이라 그럴까 이런 의미에서는 좀 자유로워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정에 대해서 또는 내년 2월까지 본래 임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친박이 다시 뭉친다 이런 개념하고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제 전신인 새누리당이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영입하고 또 서청원 의원 같은 이제 친박계 의원들 징계로 큰 내홍 진통을 겪고 했던 것이
결국 이제 박근혜 정권과의 단절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건데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은 태극기 집회 같은 이른바 보수 결집 흐름에 좀 기대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당이라는 것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인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이 존재하느냐, 그만 문을 닫느냐의 이 문제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새에 비교를 하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잘 있어야 새가 잘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우측 날개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해서 상당한 손상을 보고 부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수 그동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저희 보수가 다시 결집을 해서 네. 그동안에 또 저희들이 또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쇄신과 반성을 통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런 보수의 재결집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신뢰를 받고 이 네.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제 보수 재정립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과는 단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글쎄 그 문제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거는 단절이라 그래갖고 뭐 정치라는 것이 네.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과정을 아마 네. 정치적인 이런 과정이 밟아질 거로 봅니다. 또 네. 대통령께서도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걸 지금 한마디로 단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언젠가는 전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평화방송 인터뷰 정원내 대표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뇌물죄 적용은 타당한 법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제 지금 대리인단처럼 뇌물죄가 성립 안 되면은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신 건가요? 그런 주장이보다는 지금 원래 일의 순서로 보면 네. 모든 것이 밝혀져서 그다음에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갈 때 직권남용죄나 이런 것들은 걸었지만 뇌물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를 지금 사후에 이 짜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중의 소위 반론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완전히 이제 죄가 드러났을 때 미국도 보면 클린턴이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특검의 결과 다 나온 뒤에 탄핵의 절차가 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이제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사직을 해야 된다 해서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탄핵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뇌물죄로 짜맞추기 형식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뇌물죄만 갖고 탄핵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이거는 직권남용죄 몇 가지 검찰에서 죄목을 잡았지만 결국 뇌물죄에 집중돼 있다랄까요? 뇌물죄에 귀착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구속 문제도 결국은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 지금 이제 그제였는데 당 원외위원장 워크숍 참여하시면서 당이 안정돼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라는 게 뭔가 좀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보수 결집 현상일 뿐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보수의 결집이 자유한국당이 가장 그래도 주축 세력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것은 탓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이른바 삼정 쇄신이라고 해서 정당 쇄신이라든지 정치 쇄신 또 정책 쇄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명을 바꾼 것도 그러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당령이나 정강 정책이라든지 저희들의 실질적인 주주들만 빼놓고서는 모든 것을 새 집을 짓겠다는 이런 각오로서 이번에 당명도 저희들이 바꿔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네. 아마 국민들이 그래도 보수의 그 적통으로서 보수의 그 주축 세력으로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믿음직스럽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씩 신뢰를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게 좀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어제 이제 TV조선에 나오셨는데 박 대통령과 농단 세력을 출당시키면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우리랑 무슨 지금 뛰쳐나간 지 며칠 됐다고 또 뭐 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저희들의 그 정체성에 맞게 활동을 해 나갈 거고요. 또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바른정당도 그 큰 집에서 뛰쳐나간 작은 집이기 때문에 네. 그 저희들과 또 언젠가는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